자영업자들이나 시장 상인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조원진입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문재인하고 무슨 개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장 경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들고 돌아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남미에서도 쓰지 않는 경제정책을 대한민국의 실험장으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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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으신 분들 이리 좋아한다. 올라오세요. 사진 한 장 찍자. 기념사진. 마스크 쓰고. 우와.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 화이팅! 야, 젊으신 분들도 제가 이 마스크를 벗는 게 방역법에 위반이 안 된답니다. 2m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이 K방역이 아니고 문재인식 방역이에요.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더만은 자유우파 국가들이요, 벌써 팬데믹 상황을 다 예상을 하고 준비했는데 K방역 자랑하다가 이제 어쩔 줄을 몰라요. 백신 수급 넣게 해도 된다는 김호란이 같은 사람이 청와대 방역 책임자로 있으니까, 제가 마음 아픈 거는요, 민노총한테 그렇게 꼼짝 못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다 뺏어가지고 민노총 배불리 주는 정권, 그것은 제약입니다. 제약.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민노총 없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어요. 민노총이 권력기관이 돼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경찰들 있으면 민노총은요, 경찰을 막 두드려 패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막 들어가가지고 감금시키고, 건설 현장마다 민노총, 한국노총이 서로 노동자들 집어넣으려고, 건설 조그만 큰 건설 현장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놈의 나라가 왜 민노총의 나라가 돼야 됩니까? 국민의 나라, 우리 청년들의 나라,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놈은 이상한 정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민노총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586 운동권들이 87년도부터 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97년, 07년, 07년 35년을 울어먹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아직도 붉은 청와대가 아니라 저 청와대에는 3.8 그 당시에 주사파들이 20몇 명이나 아직 까리를 털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참 오래 했어요. 국회의원을 12년간 했는데 이렇게 무능한 정권 처음 봅니다. 아니, 일만 터지면 전부 국민 탓하는 거, 국민 탓. 코로나 대한민국이요, 백신을 하루에 150만 명을 맞힐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홍콩하고 대만은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터지자마자 중국인 출입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항공, 항만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때 대구에 우한 코로나 발원진 우한에서 대구에 수학여행이 600명 왔습니다. 600명. 그래서부터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고통의 삶을 살고 6월 달인가요? 8개월 전에 저희들이 문화일보에다가 위드 코로나 해라.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가요 수도 없이 전파되는 거예요.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위드 코로나 하라 했더니 안 하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에 15분이 자살했습니다. 15분이. 그 다음부터요 신문에 삶을 못 이겨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망해서 자살하는 거 기사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잘 살게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삶을 행복을 뺏어가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좌파 정권 돌아서는 중산층한테 완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재명 같이 문재인보다 더 새빨갛고 또 온데 의욕이라 하는 의욕,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이 저 사람은 윤석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마누라가 잘못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가족도 참 올바른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삶을 잘못 살고 자기 가족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관리합니까? 대한민국에 당대표나 대통령 나오는 사람은 이호 여하를 목론하고 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 대통령 후보들은 군대를 안 가요? 뭐 부상을 입었고 무슨 뭐 팔이 어떻게 됐고 눈이 무슨 뭐 이상한 기기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이 불편하면은. 저는 우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 하사로 제대하셨는데 이런 둘에 돌아가셔서 영천에 호국은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고 저는 육군 하사 단기 하사라고 병장 달고 하사 다는 거 있어요. 만기 제대 했습니다. 그것도 일빵빵 알아요. 보병 아침에 일나면은 20km 완전구장 해가지고 20km를 뛰어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얼마 안 되죠. 구사단 백마부대 우리 아들도 102라 하더라. 유탄 발사대 102의 병장 출신이에요. 그게 올바른 나라 아닌가요? 그게 올바른 나라예요.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밥 사 먹는데 뭐 둘이 사는데 아들한테 밥도 잘 안 준다 하더라고. 살찐다고. 그런데 왜 초밥이 30인분이 필요합니까? 그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에 사건이 터졌어요. 나도 그런 나라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전 세계에 3억 5천 투자하고 5천억 가져갔습니다. 아세요? 5천억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3억 5천 투자해서 5천억 가져갔어요. 이재명 대장동 사건하고 연루된 사람이 자살을 3명 했어요. 그 확률이 100억 분의 1입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자살 3명 하는 경우가 100억 분의 1이에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설계한 사람 맞잖아요. 대장동 사건이 권력 게이트, 권력하고 권력법을 쥐고 있는 법관들, 검사들, 그 다음에 행정 책임자들이 야합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경기도민의 세금을 뺏어 강탈해 간 거예요. 경기도에다 줘야 될 거를, 성남시에 줘야 될 거를. 그런데 윤석열이도 김만배라고 하천대위의 대표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사줄 확률은 100억 분의 1입니다. 둘 다
저는 도둑놈이라고 봐요. 그러면 특검해가지고 어느 도둑놈이 진짜 도둑놈인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해요. 말로만 떠들어.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무가 2022년 우리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저끼리 권력 나눠먹고 부정부패하고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하려면 국민이 일어나서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문재인이 없는 나라,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는 나라,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반 국민의 도덕성이나 일반 국민의 삶에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대통령 되면은 포천시장에 있는 상인들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대통령 되면은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것 같아요. 권력 나눠먹기 바쁘고 또 권력 나눠먹고 권력만 나눠놓으면 되는데 저끼리 권력 나눠먹고 죽든 살든 하면 되는데 부정부패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나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 제1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주권주의라고, 그것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이나 그 일파들은 저거가 주인인 줄 알아. 이재명이나 윤석열도 저거가 주인인 줄 알더라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2017년 우리 공화당 전신이 대한애국당인데 어떻게 창당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입니까? 국정농단이 얘기하던 K미러 재단 증거 채택도 못했습니다. 가짜다, 가짜, 거짓말. 손석희가 태블릿 PC 들고 국민들 마음 아프게 할 때 그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가짜. 증거 채택을 못해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투쟁을 했는데 2017년 3월 10일 날,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관위도 나와 있더라고. 제가 거짓말하면 감옥 갑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건국 이후에 단일 집회에서 태극기만 들고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5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 방송도 그 기사를 실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 죽었다.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도 없고 양심적인 정치인도 없다. 그래서 제가 대한애국당 1만 명의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4년 6개월 만에 50만 명의 대한애국당을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에 20배가 많고 심상정 정의당에 6배가 당원이 많은데 왜 언론 방송은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을 묻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전부 다 공범들 아닙니까? 좌파들이야 사상이 다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 지금 윤석열이 밑에 있는 윤핵관들, 권선도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달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잖아요. 백악관 기자들하고. 내가 물어봐요. 전 세계에서 위정자들이 부패로 몰려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얼마 견디냐? 3개월 하면은
부패에 있는 돈들이 다 나온대요. 박근혜 대통령 5년을 뒤졌는데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뇌물죄로 집어넣어요. K미르 재단 그걸 가지고 국정농단으로 집어넣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문재인은 국정농단을 100번을 더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멀쩡한 원전 탈원전으로 다 죽여놓고 뒤에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자전거 거기 자전거 도로라서 그거 서가 계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요 길로 올라오세요. 탈원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손해본지 아세요? 문재인 지도 손해나면 그래 하겠어요? 50조 손해봤습니다. 50조. 한수원, 한전 적자 구덩이가 됐어요. 이제 정권 끝나면은 6개월 안에 전기값 1.5배 올라갑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원전 하나 팔면은요, UAE 원전 팔아가 운영까지 했더니 25조야. 저거 나라 멀쩡한 원전을 일본 원전 사고, 그것도 원전 사고입니까? 지진에 의한 전혀 상관없는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원전을 탈원전한다고 다 죽여놨거든. 그게요, 삼성하고 맞먹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예요. 문재인 지가 마음대로 그렇게 코미디안 원전 심사하는데 왜 코미디안이 왜 들어갑니까? 그런 썩어 빠진 좌파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제 최저임금은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하면 돼요. 저거가 부동산 정책 자료가 잘못해가지고 집값 다 올려놓고는 한 가구 갖고 있는 사람, 주택 하나 있는 사람한테 불로소득이라고 세금 매기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 하나 가지고 그 집에서 평생 살다 죽어야 되는데 집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세금만 잔뜩 물게 생긴 이 내로남불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가 잘못했잖아요. 문재인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해가 부동산 값 올려놓고는 불로소득으로 좌파들이 그래 몰아요. 그러고 세금 때립니다. 우리 공화당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폐지해야 됩니다. 부가세, 중산층 죽이는 부가세도 조정해야 돼요. 조원진이가 추미애가 그때 환노위 위원장 할 때 제가 간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한 개혁 노동개혁이었어요. 여기 경찰관들 계신데 노동개혁 뭐인 줄 아세요? 밥만 묻고 데모만 하는 전임자들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노동개혁 해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 떡 갔더니 이캅디다 죽으라고 한노이 보내줬더니 살아가지고 영웅대가 돌아왔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잘한 개혁이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우리 사실은 30대 20대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끝까지 다 나누자고 했어요. 부담을 새롭게 30대 20대 들어오는 공무원까지 다 나눠서 하자. 근데 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30대 20대 공무원들이 피해를 좀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요, 동사무소 가면 젊은 공무원들 저한테 악수도 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에요. 그거 해서 얼마 아낀지 아세요? 493조 아꼈습니다. 이놈의 정치인들은 정권만 잡으면 돈 쓰기 바빠요. 그런데 조원진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싸우면서 노동개혁하고 사회적 대타협,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493조를 아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 의료보험 개혁, 개혁 과제가 수도 없이 있는데 윤도리도리 같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재명 같이 말만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권력 가진 자가 돈까지 가지면 되겠어요? 권력 가진 자가 돈을 가지는 건 좋아요. 정상적으로 버는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밝히면.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안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왜? 저놈의 인간은 토요일마다 사람이 모이는데 몇만 명이 모인단 말이야. 코로나 전에는 몇만 명이 모인다. 윤석열이 아니구나. 황교안 대표가 뭐 총선 전에 저것도 뭐 해보겠다고 광화문에 빨간 카페트 깔고, 요즘은 웃기대. 윤석열이는 빨간 카페트 깔고 이재명은 파란 카페트 깔대.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것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국민들을 앞에 놓고 엎어컷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조폭 수사하던 검찰의 버릇을 못 고친 윤석열이가 국민 앞에 엎어컷을 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엎어컷 치니까 이재명은 한턱 더 떠서 발차기 합시다. 국민 앞에 건방진 것들, 오만한 것들, 어떻게 국민 앞에 엎컷을 치고, 지금 자기 지지자를 보는 게 아니고 텔레비가 비추고 있잖아요. 엎컷은 언제 치는 거예요? 히딩크가 축구 이겼을 때 한번 치는 거지. 가는 데마다 엎컷을 치면은 그 엎컷 맞는 국민은 얼마나 아파요.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 저 조원진이가 양대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엄해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조원진을 다 뒤져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나는 아직 공부 못 봤어요. 집에를 하도 못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조원진 벌금 100만원 이래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김정은 인공기 서울역에서 화형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정희라고 알죠? 이정희 통진당에 이정희